네, 멘토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소개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려야죠. 네. 성시대학교 장욱희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홍선혜 씨랑 어떻게 사전에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옷을 색깔이 오늘 맞추셨네? 좀 잘 맞네요. 네, 잘 맞습니다, 아주.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왠지 자리를 제가 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자, 교수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 또 구직자분들에게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시간과 면접과의 어떤 관계를 좀 보고자 합니다. 흔히 그 첫인상은 3초 안에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3초의 비밀만 잘 푼다면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의 대인관계라든가 뭐 첫 소개팅 그리고 오늘 그 채용 과정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접 그것하고도 굉장히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네. 언제든 3초의 비밀만 잘 풀어나간다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네. 3초. 3초의 비밀. 뭔가 굉장히 짧게 그렇죠. 느껴지지만 예.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만큼. 예, 소개팅 나갈 때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홍선혜 씨도 소개팅 하면 3초면 남자 스캔 끝나죠? 저는 좀 오래 걸리지만 오래 걸려요? 상대방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남자분들이 그건 좀 더 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었는데 그래요. 면접이나 소개팅 미팅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첫인상이 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교수님? 네, 첫인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초 안에 결정이 되는데요. 맞아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하고 면접하고 아주 관련성이 높습니다. 네. 자, 어떤 걸까요? 그 비결이. 그러니까요. 예. 3초 안에 일단 결정이 된다는 건 공감이 돼요. 그러면 정말로 면접관들이 3초 안에 어떤 식으로 그 사람 평가하는지가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일반적으로 면접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구직자한테 어떻게 해라, 어떤 건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할 건 아니고요. 오늘은 실제 면접관 입장이 돼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3초 하면은 지금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외모만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들은 수만 명을 접해본 굉장히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직자들의 요소를 하나하나 그 능력을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최소 15분 안에 다양한 구직자의 태도, 능력, 기술과 같은 역량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이 추출 같은 요소는 실제로 그 역량이 왜 추출됐는지 증거, 팩트, 에비던스를 다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전문가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15분 안에 이 면접 온 분들의 구직자들의 모든 거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 명탐정 셜록 홈즈가 갑자기 생각이 좀 나기도 하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기업 입장에서도 인재를 뽑기 위해서 많은 비용, 시간을 투자를 하니까 그렇죠. 정말 면밀히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기업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사람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즉 역량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이 있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뭐 열정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요. 네.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다양하게 면접을 진행하면서 뭐 구직자의 어떤 다양한 면을 관찰하고요. 조직에 필요한 인재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즉 조직에 적합한 인재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데 면접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많은 회사들이 이제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네. 아니,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죠, 당연히. 예. 그렇긴 한데, 이 면접 전에 서류만 딱 보고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면접을 보는 건데, 요즘 신입사원들 면접 보는 분위기는 어때요? 네, 지금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부분도 네. 면접 비중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비중하고 비교를 한다면 거의 2배 이상 증가가 됐고요. 대비해서요. 최근에는 실무자 중심의 어떤 면접, 인성평가 비중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 전문가를 같이 이렇게 참여시켜서요. 조금 더 그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예. 네네. 자, 이제는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만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건 없잖아요. 네. 교수님도 종종 면접위원으로 이제 구직자들 만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또 공공기관 면접위원으로 들어가셨다가 오신 것도 알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구직자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면접자라면, 이런 구직자라면 나 같아도 뽑겠다. 이런 기억에 남는 구직자 있었을까요? 어때요? 저처럼 딱 뽑고 싶은 그런 면접자들이 있어요? 그럼요, 있죠. 소개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도 함께 면접관이 돼서 네. 함께 구직자 사례를 보면서 그 증거들을 한번 같이 추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구직자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분은 처음부터 면접 장소에 갈 때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왜요? 그래요? 네. 우선 나이가 네. 다른 구직자에 비해서 좀 많았습니다. 얼마나요? 예. 워킹맘이라고 적어져 있고, 네. 43세. 그 마흔이 훨씬 부러우게 넘은 네네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면접관들한테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시키기 충분했고, 자기소개서란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그동안의 경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좀 던져봤어요. 네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게 됐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지 던지자마자 이 구직자가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마음고생한 게 생각이 네, 나네. 여태까지 이제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의 그런 생각들이 좀 떠올랐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5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임시직으로 일한 경험을 쭉 얘기를 하는데 네. 가진 고생을 다했던 경험을 아주 생생하게 저희한테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악 물고 공부한 내용 그런 것들을 이제 듣다 보니까 저희 면접관들이 그냥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공감해 준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또 질문했어요. 저랑 이제 나이대도 비슷하고 해서 네네네. 나이도 많고 이런데 지금 또래나 상사를 만났을 때 오히려 나이 어린 상사나 상사? 동료와 네. 어떻게 일하겠느냐 이런 좀 걱정이 된다 했더니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IT 관련 자격증은 다 1급만을 고집했답니다. 그래서 3개 이상 확보했고요. 왜 저한테 영어 취득 점수를 안 물어보느냐. 950 이상 네.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또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젊은 사람들이 요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도구들도 열심히 지금 배우고 익히고 있다라고 해서 뭐 충분히 젊은 사람들하고 일할 수 있겠구나 그런 제가 확신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서로 이제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면접관들이 포부나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궁금해요. 자신 있게 일할 수 마음에 있다. 이미 결정을 하셨나 봐. 네, 그런 분위기로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울고 웃으면서 그런 그 여태까지 준비했던 내용을 마지막에 이렇게 자신의 열정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딱 전달을 면접관들한테 해주니까 이분이 나간 다음에 한동안 그 면접 분위기가 훈훈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야, 대단한 분이네요. 저도 네. 이제 마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도 갑자기 예? 희망이 생기고 저도 이런 데 한번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네. 예.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 사례자분 정말 인상적인 게 우리 젊은 구직자분들이 본받을 점이 참 많겠다. 맞아요.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젊은 구직자분들도 물론 취업에 굉장히 절실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해야 된다. 그냥 하고 싶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스토리가 있고 정말 그 스토리 속에서 절실함이 느껴지는 건 좀 맞아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자극받고 왔습니다. 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교훈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은 실제 자신의 경험담을 풀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면 면접관들이 굉장히 수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매우 성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면접관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래요. 이 구직자가 성실한지 앞으로 와서 성실하게 일할 건지 이렇게 의문이 드는데 왜 성실한지를 면접관들한테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굉장히 설득력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최근에 경험했던 내용들을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제가 면접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수님도 그래서 가슴이 이렇게 감동이 받아서 이렇게 해준 것처럼 이런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구직자들이 있다면은 저도 과감하게 좀 뽑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홍순애 씨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요. 네. 가슴 울리는 구직자에게 당연히 마음이 가는 건 인지상정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처럼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 딱 왔어요. 감동을 줬어. 저 뽑아주실 거예요? 네, 뽑을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사례 없습니까? 네. 앞서 그 사례는 이제 면접관을 이제 감동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울고 웃으며 했을 때 역량 요소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구직자는 도전 정신과 열정, 적극성, 관련 분야의 어떤 전문성, 지식, 논리적 사고, 또 자기개발 능력들이 이제 추출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사례 보면요. 네. 이분은 또 앞선 사례에 비해서 또 나이가 또 굉장히 어린 구직자입니다. 반대로, 예. 네. 1학년입니다. 네. 게다가 재학생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 만난 구직자하고 또 반대로 너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또 우려점들이 또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이렇게 공공기관에 이렇게 행정직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험이 통상 3번에서 5번 정도는 고배를 마셔야지만 네. 그 자리에 이제 올라오는데요. 이 구직자는 한 번에 붙은 경우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굉장하죠. 네, 어떤 점을 감동시켰길래? 네. 네. 이 구직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뚜렷하게 1학년,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직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작성되어 있어서 네. 면접관이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구직 서류에 잘 표현돼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원 동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학교 오기 이미 훨씬 전부터 이쪽 분야가 관심이 있어서 이미 부모님과 상의하고 지원하게 됐다라고 굉장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나이가 또 상대적으로 어려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관련 경험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배우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이런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을 상기하면서 그분처럼 열심히 한번 일해보겠다. 특히 나는 복지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일은 좀 할 것 같은데 그러면 1학년이기 때문에 학업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학교 그럼 그만둘 거냐라고 이제 우려돼서 물어봤더니 야간에 공부를 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한마디로 더 이상 이제 후속 질문은 면접관이 던지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야간에도 학교를 다니겠다는 그 의지가 참 대단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졸업 시즌이 다가와야지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데 훨씬 더 그런 고민들을 좀 일찍 시작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면접관은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서류를 바탕으로 면접 질문을 던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구직 과정에서 채용 과정에서 구직 서류를 잘 작성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면접 당일날도 뭔가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거짓말을 하면 금방 들통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면접관은 집요하게 후속 질문을 그 요소, 소위 말해서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 계속 후속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5분 이내에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금물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면접 진행되는 내내 내용보다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이 태도라는 것은 하루 이틀, 1시간, 2시간 밤샌다고 해가지고 표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면접 15분 내에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훌륭한 지원자들의 사례만 저희들이 들었는데 이런 거 좀 담지 말았으면 하는 좀 나쁜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것도 궁금해요. 네. 면접 시작부터 끝까지 면접관이 왜 이렇게 귀찮게 나한테 이렇게 많은 질문을 던지냐, 괴롭다. 이렇게 대응하는 구직자도 있었고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다음 면접 당일날 요청하는 여러 가지 질문,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는 서류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성실하게 반 이상 채워지지 않을 때는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요. 네. 자, 오늘 멘토에게 듣는다 시간에는요, 장욱희 교수님과 함께 면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구직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채용 과정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면접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3초 안에 첫인상이 결정된다고 해서 너무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에만 치중하면 실패합니다. 그보다는 전체 면접 시간 내내 면접관에게 나를 뽑아야 되는 그 중요한 인재임을 차근차근히 설득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15분 내에 면접관을 설득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두고 좀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득 과정은 무엇을, 어떤 내용을 담느냐보다는 어떻게 전달하느냐,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단지 면접 보는 비결이 아니라 보통 때도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멘토에게 듣는다. 오늘은요, 숭실대학교 장욱희 교수님과 뜻깊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